예, 제가 오늘 중국 최고의 미인을 모시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그 측선무의 드라마 주인공 판빙빙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들어온 이유는 장미는 가시가 있고 미인은 항상 주인이 있습니다. 후광동 시대에 중국 투자에서 참 많이 먹었기도 하지만 이제 저 미인이 우리를 보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요즘 우리를 굉장히 많이 놀래킵니다. 예전에는 규모를 가지고서 놀래켰지만 지금 돈으로 놀래킵니다. 지금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중국의 하루 일거래 대금이 320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거의 40배에서 50배가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보셨습니다만은 중국에 1등하는 증권회사가 시가총액이 지금 60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신한금융, 우리금융, 그리고 증권회사에서 1, 2등 하는 대우증권, 삼성증권 다 합쳐도 중국 증권회사 하나 시가총액이 안 됩니다. 더 드라마는 아마 오늘 또 많이 얘기되는 알리바바닷컴의 시가총액이 우리 삼성, LG, 하이닉스, IT 회사들을 시가총액을 다 합쳐도 중국의 알리바바닷컴 하나의 시가총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보니까 카카오에서 오신 사부장님 얘기가 핀테크에서 중국이 보다 앞섰다. 이제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핀테크보다 좋은 것 하나 있습니다. 혹시 용테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용을 키워서 먹는 전략. 제가 볼 때는 한국이 핀테크에서 뒤졌으면 용테크에서 대박 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이 중국에 잘 나가는 기업을 사서 핀테크 잘하는 기업 우리 따라가려면 다리 찢어질 수도 있지만 잘하는 기업에 돈을 태우면 되는 그게 바로 후광통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얘기는 한 4가지고요. 중국 증시 얘기 잠깐 하고 시진핑 중국 얘기 드리고 중국 투자 어디 할 건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증시를 한번 보면 지난번 주가 사상 최고치에 바로 이제 근처까지 지금 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뚫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최근 2달 반 동안 아주 횡보를 하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위로 가면은 여기에 매물벽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가 아마 4천을 넘어가면 어떻게 될 거냐가 이제 관건이긴 합니다만 그 위로 올라가면 매물벽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같이 하나 그렸습니다만은 지난번 주가 상승, 2006년의 주가 상승하고 이걸 같이 보시면 정확하게 이번에도 여기서 조정을 했고 요 2단계, 여기를 지금 올라가는 단계에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 주가가 아주 세게 올라간 34개의 케이스를 한번 모건 스탠리가 분석한 걸 보면 이런 드라마틱한 주가 상승이 나왔는데 만약에 이번에 중국의 주가 상승이 이 34번의 케이스하고 같다고 그러면 지금 중국의 주가 상승은 요 정도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주가가 70% 가까운 급등을 5달간에 보였지만 이보다 더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 주가가 3,700원짜리 여기 와 있습니다만은 이건 뭐 때문이냐고 그러면 1대1로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발칙한 상상이지만 중국 주가 만을 가는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1대1로 2단계는 위안화 국자, 3단계는 지원의 꿈 그렇게 한번 정해봤고요. 시진핑 시대 중국이 뭐가 바뀌었길래 주가가 5달 만에 70%가 올라가는 드라마를 연출한 거냐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 주가하고 중국의 주가입니다만은 요게 중국의 주가고 이 정부가 바뀐 겁니다. 요까지는 중국도 시진핑, 리커창, 죄송합니다. 후진타오하고 원자바오 총리가 집권했던 요 시대에 우리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을 하셨고 여기에 새로운 정부가 똑같이 우리도 들어왔는데요. 중국이 최근 2년 동안 한 것이 리커노믹스입니다. 이게 뭐냐면 구조조정과 부패 타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조경제 통일대박 하는데 재미난 것은 우리나라 주가는 2000원의 박스권에서 전혀 벗어나지를 못했지만 중국은 작년 11월부터 드라마틱하게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뭔가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 변화가 뭐냐? 2년 반 사이에 나타난 큰 변화는 중국은 서비스 대국으로 전환을 성공했다는 것이고 우리는
대중국 수출이 작년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렇게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올라간 것은 소위 말하는 실크로드 프로젝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성장률이 아마 1, 4분기에 6.85까지 나올 거라고 7m로 가겠다고 최근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중국은 어떤 걱정을 할까요? 그래서 그 사이에 중국이 뭐가 달라졌냐 그러면 우리는 중국을 제조대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중국은 2012년부터 3차 산업이 2차 산업을 추월하는 서비스 대국입니다. 두 번째, 중국은 투자 안 하면 망한다고 하는 투자 대국이라고 생각하지만 중국은 지금 보시면 2011년 이후에 2013년 한 해를 빼놓고 이 소비가 투자를 추월을 했습니다. 중국은 투자 대국 아니고 소비 대국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중국은 8% 성장하다가 7%인데 지금 중국은 7% 아니라 6%, 5%까지도 성장률 떨어져도 경기 부양책 안 썼습니다. 원자바오 총리는 GDP가 6% 떨어지니까 4조 위안을 퍼넣어서 대규모 경기 부양을 했지만 리커창 총리는 최근 2년 반 동안 7%로 떨어지는데도 단 한 번도 경기 부양책을 쓴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중국이 과거 GDP 1%당 노동 유발 개수가 80만이어서 그래서 한 8%를 유지하려면 이 8%를 유지해야 한 640만 정도 고용을 하는데 중국의 1년에 대학 졸업생이 740만 명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8%의 목을 걸었지만 중국이 3차 산업으로 전체적인 산업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GDP 1%당 노동 유발 개수가 150만 명으로 늘었어요. 그렇게 되면 5%를 하더라도 800만이고 6% 하면 900만이기 때문에 고용에 더 이상 목을 매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GDP 성장률 얼마인가 저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중국도 신경을 안 쓸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한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 중국은 수출이 마이너스 나온 게 아닌데 중간재 수출대국 한국은 작년에 수출이 마이너스 나왔습니다. 중국이 힘들어진 것이 아니라 중국은 3차 산업으로 구조조정을 잘했지만 거기에 한국은 중국 들어가서 만리장성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중국 수출을 놓고 보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왔다가 지금 쭉 빠져서 작년에는 드디어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거죠. 2015년 중국 어디로 가냐? 아까 난카이 다시의 이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새로운 노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중국 양회의가 이제 얼마 전에 끝났는데요. 중국의 유망주가 뭐냐? 중국의 블루칩이 뭐냐? 중국 주식 사서 돈 먹으려면 뭐를 해야 되냐? 그러면 저는 일등주 사서 오래 갖고 있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중국의 유망주는 어디에 있냐고 그러면 시진핑의 입과 리커창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회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총리가 얘기하는 중국 정부 업무 보고인데요. 여기서 리커창 총리가 하는 얘기가 금년 1년에 중국의 모든 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한 번 결정하면 절대 안 바꿉니다. 리커창 총리가 금년도 중국 경제 어떻게 끌고 가냐는 것을 18,000자의 보고서 안에서 읽었지만 거기에 키워드는 딱 10개입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것 GDP 7% 아닙니다. GDP는 중국은 7%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중국어가 안 돼서 7%라고 보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GDP는 7% 갈 수도 있고 7.4가 될 수도 있고 7.6.6도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중국말로 조요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소비는 GDP의 2배 그리고 재미난 것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무역이 GDP보다도 낮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중국은 더 이상 수출에 못 걸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5년 이후에 중국을 바꾸는 게 뭐냐 그러면 저는 3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가 독스모그, 두 번째가 아까 우리 이고 교수님이 얘기하신 인구. 더 이상 중국은 인구가 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인구가 무슨 인구냐 그러면 노동 인구입니다. 15세부터 이 54세까지 가는 노동 인구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고 세 번째 중국을 바꾸는 진짜 중요한 거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중국의 지갑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 시내에서 길거리에서 식당에서 중국말 하면 어떻습니까? 거의 조선족 취급받거나 아니면 건설 현장의 노동자 취급받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중국말을 하면 VVIP 대접받는 곳이 3군데가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롯데백화점 90, 11층입니다. 면세점요. 두 번째, 압구정동 가로수길입니다. 세 번째는 제주도 골프장입니다.
앞으로 아마 한국이 중국을 우리 OEM 하청해 주는 공장 노동자로 생각했던 중국을 우리 인식을 확 바꾸는 것은 중국인들의 지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하나 바꿔야 될 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핀테크 우리가 잘못한다고 힘든다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핀테크 하지 말고 용테크 하면 됩니다. 용을 길러서 먹으면 되는 거죠. 앞으로 중국의 용은 어디에 있냐면 중국인들의 손에 있습니다. 중국을 제조대국, 인구대국이라 부르는 것은 저는 구어치더 옛날 얘기고 중국은 모바일 대국이라고 불러 마땅합니다. 무슨 얘기냐? 중국의 핸드폰 가입자 수가 10억 8천만 명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 인구를 합친 것보다 더 큰 인구를 갖고 있고 앞으로 중국을 바꾸는 것 이것은 핸드폰에서 결정이 나고 중국은 이제는 모바일 대국으로 봐야 됩니다. 중국 증시 어떻게 되냐는 이 두 사람의 입을 보면 됩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이 우리 같으면 한국은행 총재인 조 샤오추안 총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증권감독원장 샤오강 주석입니다. 이 두 사람이 중국 증시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가 가장 중요한데 이 양반들 얘기가 최근 이 2주일 동안 중국 주가를 폭등시킨 이 주요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민은행장은 중국에서 주식시장으로 돈이 흘러가는 것 중국 경제 발전에 도움된다는 코멘트를 했고 샤오강 주석은 한국 투자가들이 그렇게 원하는 성깡통 6월 달에 허가를 하지만 시행하는 건 10월 달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는 뭐냐면 중국이 지금 원하는 것은 증시는 올라가는 것이 맞지만 이거는 빨리 가는 소가 아니고 조금 느리게 가는 소를 원한다는 것이 중국 이 증권당국, 금융당국의 시장을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훅강동 시대 투자 어디에 해야 되냐? 제가 뭐 좀 외람되지만 한국의 부의 지도를 바꿀 중국의 대변화 이렇게 썼는데 이게 무슨 의미로 저는 썼냐 그러면 중국이 전 세계에서 단 5달 만에 수익률이 70% 나오는 장이 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옆집에 있습니다. 중국이 어떤 나라냐 그러면 저는 분당보다 가까운 나라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여의도에서 참외키면 금요일 저녁에 가는데 2시간 반 걸립니다.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타면 1시간 반이면 북경이나 상해를 갑니다. 중국은 분당보다 가까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70%를 먹었다 투자해서 우리 만약에 국민연금이 70% 수익률을 거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30조 넣어서 질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판이 끝나는 거죠. 그 기회가 우리한테 있고 구조적으로 지금 중국을 바라보면 뭐냐 그러면 중국은 인구 보너스 시대에서 인구 고령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냐 그러면 사람 수가 적어지면 금리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자본시장으로 그리고 산업 구조가 제조에서 서비스로 바뀝니다. 그래서 중국의 성장산업 도대체 뭐냐? 바로 이 산업이 신산업하고 신서비스 산업입니다. 중국이 수많은 이런 계획을 하는 이유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신산업을 갖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금 전략의 가장 중요한 전략 하나는 바로 실크로드 전략입니다. 중국 주식 투자,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데 중국 GDP를 바라보는데 오늘 또 보면 중국 시장이 마이너스 나오다가 플러스 한 20% 올라가는 것은 왜 그럴까요? 시진핑 주석의 입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오늘 보아오 포럼에서 1대1로 프로젝트라는 것을 얘기를 했고 그 1대1로 프로젝트가 뭐냐 그러면 바로 보시는 이겁니다. 이 한나라 때 장관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유럽까지 암스테르담까지 가는 이 길을 뚫었고 명나라 때 정화 장군이 바닷길을 통해서 유럽까지 가는 이 두 개 길을 21세기의 중국이 지금 다시 엽니다. 그걸 중국말로 이 육상 실크로드를 스초즈루 징지 따이 이 해상 실크로드를 RCSG 하이장 스초즈루 하는데 너무 기니까 요 끝에 두 개를 따서 1대1로 영어로 얘기하면 원벨트 원로드입니다. 이것이 중국을 국가를 업그레이드는 소위 말하는 1타4피 하는 기가 막힌 국가 업그레이드 전략. 무슨 말이냐 그러면 중국은 외환 보유고가 지금 3조 8천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매년 4천억에서 5천억 불 들어오는데 이것 때문에 위안화 절상 압력이 무지하게 커지는데 이것을 외환 보유고를 통해서 은행을 만듭니다. 그 은행이 뭐냐면 바로 인프라 투자은행입니다. 이걸 가지고서 뭐를 하냐면 아까 보셨던 해상 실크로드와 육상 실크로드에 고속도로, 고속철도하고 항구하고 항만을 만들어줍니다. 누구 돈으로? 중국 돈으로. 공사는 누가 할까요? 중국의 이 시멘트 회사, 철강 회사, 철도 회사가 가서 공사를 합니다. 돈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돈은 BOT 방식입니다. 고속도로, 고속철도를 놓고 30년 동안 통행료 받아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크로드에 지나가는 국가들은 다 가난하기 때문에 외환보유고가 없습니다. 그 외환보유고를 없는데 그럼 돈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냐? 중국은 돈을 받아오는 것이 아니고 그 실크로드 지역에 있는 국가들의 원자재, 석유, 천연가스, 철광석, 구리 이걸 현물로 받아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졸지에 거기에 있던 26개의 나라들이 지금까지 미국하고 친구했던 26개 나라가 바로 얼굴색 싹 바꾸고 중국하고 악수를 했는데 문제는 이번에 하고 있는 AIIB 아시아투자은행에 놀랍게도 34개 나라가 하겠다고 바로 사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국 증시를 가장 달구는 1대1로 프로젝트고 그래서 여기 얼마를 투자하냐 그러면 앞으로 10년 동안 적어도 1조 5천억 이상을 투자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한 것은 이제 중국에서 어떤 섹터를 봐야 될까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해도 소비인데요. 근데 중국의 소비는 최근 우리가 한 3, 4년 동안 봤던 초코파이, 바나나 우유, 남양분유, 이 옷 이런 것 하는 회사들이 수혜를 받는 쪽은 이제는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지금 리커창 총리의 새로운 소비는 바로 이런 소비입니다. 명품, 브랜드, 오락,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IT 소비, 금융 소비 이게 중국의 리커창 시대 소비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놓고 보면 퍼캡ita 인컴 2,000불은 소위 말하는 빈곤의 덫입니다. 그리고 4,000불에서 6,000불이 되면 옷을 이제 사 입는 소비고 10,000불이 되면 소위 말하는 고급 소비, 차하고 명품이 팔리는데 지금 중국의 퍼캡ita 인컴이 한 7,800불, 거의 8,000불 언저리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소비의 패턴은 지금 먹는 것, 입는 것은 이미 벗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중국에 먹는 것, 입는 것 파는 회사들의 경우는 점점 이제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제는 중국의 소비는 바로 이겁니다. 중국의 인구 구조를 보면 중국의 5, 8년 개띠들, 소위 말하는 베이비붐 세대들의 인구가 가장 크고 두 번째로 거기다 20을 더하면 2030 베이비붐 세대들의 자녀들의 세대가 인구 구조가 가장 큰데 이 사람들이 쓰는 수요가 중국의 진정한 소비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소비를 보면 사실은 중국의 20대를 잘 봐라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20대는 돈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중국에 돈 있는 사람들은 63년생들, 소위 말하는 50대들입니다. 63년생 플러스 마이너스 7년생이 중국 전체 인구의 46%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중국의 고성장 산업, 승용차, 경승용차, 사치품, 명품, 금융서비스, 의학, 여행업 이게 정확하게 이 63년생들이 이 성장하면서 늙어가면서 필요한 산업이 중국의 정확한 이 소비 성장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 말고 중국이 정부가 전략적으로 또 이 육성하는 사람이 하나 보이는데 그 산업들이 바로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는 겁니다. 이번 이 양회의에서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주목해야 될 키워드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인터넷 플러스 알파입니다. 리커창 총리가 던진 새로운 큰 화두 하나 이게 바로 중국 인터넷을 갖고 모든 것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중국의 유망 종목 블루칩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1대1로는 시진핑 총리의 입에서 나왔고 지금 중국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IT 주식, 핀테크 주식, 인터넷 주식, 소프트웨어 주식 올라가는 이유는 바로 리커창 총리가 얘기하는 인터넷 플러스 알파라는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위 말하는 혁신이죠. 중국이 가진 실력으로 가는 고속철도, 원전, 신소재, 로보트. 그래서 중국이 로보트가 될까? 그렇지만 작년에 전 세계에서 로보트를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고속철도를 가장 싸게, 가장 많이, 가장 빠르게 지금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마지막 하나 소비는 바로 중국의 가장 이제 고민인 환경보호입니다. 이 관련되는 산업, 이 세 개 산업이 바로 중국의 새로운 정책성 신성장 산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를 드리면 중국에 새로운 교가 하나 생겼는데요. 그 교 이름이 마윈교입니다. 아리바바닷컴의 마윈이 거의 신격화되다시피 하고 있고 이 중국을 로마로 통하는 길거지만 지금 세계의 돈은 중국을 통하면 되는데 중국에 뭐를 통하면 되냐면 마윈교를 통하면 됩니다. 타오바오, 티모를 통해서 중국의 모든 것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인터넷에서는 주유소도 사고 팔고 BMW 벤츠도 사고 팔고 아우디도 사고 팝니다. 그래서 중국의 인터넷이 94년에 등장했습니다만은 불과 10년 만에 세계 10대 인터넷 기업 중에서 4개가 중국 기업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역대 부자를 보면
1999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는 제조업이나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중국의 최고 부자였는데 지금 최근 이 1, 2년 사이에 중국의 최고 부자는 드디어 인터넷을 하는 사람들이 중국의 최고 부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진핑 리커창 총리가 한 정부 업무 보고에서 굉장히 우리가 케어풀리 워치해야 될 부분 하나는 바로 추앙커입니다. 소위 말하는 벤처 육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한국하고도 밀접한 상관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의 지금 인터넷을 보면 이 빨간 색깔이 중국의 그 인터넷 보급이고, 모바일 보급이고요. 여기에 놓고 보면 중국의 인터넷 회사들이 창업에서부터 IPO까지 가는데 이 탄센트, 아리바바, 바이두 3대 거두가 가는데 얼마가 걸리냐면 15년, 10년, 5년 걸렸습니다. 창업도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 웨이핀웨이하고 지메이오핀,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명품을 파는 회사하고 온라인상에서 12,000개의 전 세계 화장품을 파는 두 개의 회사는 회사 세운 지 4년 만에 IPO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금 인터넷이 바꾼 세상이 바로 이렇습니다. 근데 드라마틱한 것은 중국에서 이 주가가 300배 올라가는 회사가 있습니다. 웨이피네이라는 회사가 7달러에 IPO를 해서, 즉 7달러에 상장을 해서 230달러가 지금 갔고, 탄센트는 잘 아시는 탄센트는 3달러에 가가지고 640달러 가서 200배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바로 6억 5천만의 인터넷과 12억 8천의 모바일의 힘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증시를 놓고 보면 지금 금년 이제 하반기에 벌어질 일들이 사실은 우리한테는 중국이 잘 나가면 용의 등에 올라타서 세상을 바라보면 대박이지만 용의 발톱에 밟히면은 이것은 아주 치명적입니다. 거기에 하나 중국에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자산을 중국으로 좀 옮겨 놓지 않으면 안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이 MSCI 인덱스에 편입될 가능성이 6월달에 높다는 거죠. 근데 중국의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냐 그러면 1경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7.4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MSCI 인덱스에 들어가면 한국 비중을 무조건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금년도 6월에 중국 MSCI에 들어가는 것은 중국 투자가들한테는 희소식이지만 에머징 마켓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의 7배 되는 회사가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이것은 그만큼 큰 리스크로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 중국 투자 어디에 할 것인가는 저는 이 6개의 카테고리 안에서 국유기업개혁, 금융개혁, 1대1로 자유무역지대, 환경보호, 신경제 이 6개의 테마 안에서 아마 중국 주시장은 움직일 것 같고 이 안에서 아마 한국 투자가들이 종목을 잘 고르시면 아마 기대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거두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